한국인들은 순종적이다. 그래서 정부의 말을 잘 듣는다. 우리의 방역 성공에 대해 외부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들을 볼 때면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역사, 아니 현대사라도 조금이라도 찾아봤다면 그런 식의 생각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은 서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하나의 흐름. 오늘은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주는 미국 폴리티코의 기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성공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재발. 표적을 정확히 짚어내 시행하는 테스트 전략과 공격적인 추적. 한국의 전략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런 성공의 배경을 두고 메르스와 같은 유사 경험이 있었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이미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분명 이러한 것들은 한국의 성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사실들로만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기에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성공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의 문화, 실용주의적 접근, 이것도 아니라면 행운? 사실 한국의 성공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합된 것일 수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화되어 있던 마스크 착용 문화는 우연히 만들어낸 행운적 요소도 있는 것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한국은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보건당국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대유행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이미 거쳤었다. 이 나라의 잘 발달된 생명공학 산업 역시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들은 시작 단계에서 하루에 무려 15,000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다. 한국의 성공은 유럽의 실패와 비교되면서 빠르게 분석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흐름이 바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론화 시도이다. 이런 시도들은 분명 끌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성공을 오도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유교, 불교, 도교의 전통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순종적이라는 식이다. 그래서 감시기술의 간섭과 엄격한 정부 통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확실히 과거 한국에는 순종의 윤리적 의무가 사회 전반에 존재한 적도 있었다. 이를 두고 과거의 한 심리학자가 나에게 말했었다. 한국에는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유교적 전통에 의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방식은 자기 자신을 억압함으로써 미덕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예의체계, 이를 피상적으로 접하게 되면 서구의 시각으로는 그들이 순종적인 성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산을 든 영국인들이 모두 신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부분은 서구 사회에서 유교와 공자를 언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전문가적 향기를 풍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제가 외신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강하게 느끼는 점인데요. 유교를 말하는 사람 치고 한국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자는 떠났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인들의 성향은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때때로 지나치게 거칠기까지 하다. 다만 한국인들은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작은 간섭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현대 한국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와 그 가치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다른 민주국가의 시민들처럼 자유분방한 태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서구보다도 더 능동적인 관점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본다. 이는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국회의원을 단순히 다수를 수동적으로 대표한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주체라고 바라본다. 이 국민의지가 실현되지 못할 때 한국인들은 행동한다. 만일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진지하게 이는 탄핵으로까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포인트다. 이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물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과 높은 자살률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들은 그룹지향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그룹, 국가에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도 않는다. 미국인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길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때때로 비관적인 한국인들은 각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바이러스를 잡는 방법들을 떠올린다. 집에서 나갈 때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책상, 건물 입구, 식당 및 기타 장소에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그들은 정부의 생활보건 지침이 명확하지 않던 초기에도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성공을 문화적 측면에서 찾든 아니면 우연적 요소에서 찾든 간에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의 효율적 조합이 만들어낸 것이다. 긍정적이지 않다.
순간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요즘 한국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넘쳐나다 보니 분석의 심도도 점점 깊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대중문화와 연관짓는 기사도 있고 경제적, 인문적, 역사적 특성에서 찾는 기사들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사들을 볼 때면 한편으로는 위기 속 기회를 맞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그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지치지 말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